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선 책거리로 돌아온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조그만한 미술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헥사곤이라는 미술 전문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4권을 받았는데 오늘은 일단 3권만 짜자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들은요, 그림을 선물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바닥, 제가 손이 큰 편이 아닌데 딱 손에 딱 잡힐 만한 크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그림들, 글과 그림들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첫 번째는 최인호 작가의 꿈꾸는 식물. 그래서 책인데 우리 보통 이렇게 도록이라고 하면 좀 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와 그림들을 확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하면서 또 되게 비싸기도 하고 막 그런데 요 미니북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의 그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이제 누군가한테 선물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책은 조민영 작가의 잃어버린 산책. 저는 이 책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세 번째는 고재민 작가의 인천 그림 산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또 특이하게 이게 되게 잘 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맨 처음에 받자마자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이렇게 다른 책들도 이렇게 잘 펴지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잘 펴지지 하고 딱 봤더니 얘는 엽서집 같은 컨셉이더라고요. 그림을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한 장씩 떼서 뒤에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그릴 수 있게 이렇게 뭐 편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녹화가 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림들. 요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드로잉 하는 사람들이 요런 책, 이걸 보면 되게, 요런 컨셉으로 뭔가 좀 작업을 하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업들이에요. 인천 구석구석을 잘, 스케치로 잘 담아낸 그런 미니북 딱 한 손에 잡히죠. 그래서 이런 책들, 이런 풍경들, 인천 어디 뭐 여행 갔다 온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뭐 인천을 다녀오면서 뭐 내가 갔다 왔는데 이 책이 되게 인천을 잘 담아낸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선물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최인호 작가의 이런 작품들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주요하게 안내해 드릴 책은 잃어버린 산책. 이 책이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시리즈 3권짜리 시리즈로 지금까지 3권이 나왔던데 앞으로도 또 뭐 적절한 작가와 작품이 있으면 또 이렇게 담아내겠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쭉 보는데 이제 그 첫 표지 느낌도 그렇죠. 보면 댕댕이 강아지들을 너무너무 멋있게 약간 그 마릴린 먼로 그 그림 앤디 워홀의 그 팝아트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이 드는 색감으로 되게 화려하게 딱 담아냈는데 댕댕이들이 되게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요. 좀 슬프다 그럴까? 그래서 쭉 살펴보다가 얘네들이 왜 이렇게 슬픈 눈들을 하고 있지? 너무 예쁘죠? 이런 애들도 있고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데 알고 봤더니 유기견을 담은 그림들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글도 되게 자신의 작업, 자신의 마음, 자신이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또 옆에 짤막짤막하게나마 잘 담아 주셔가지고 일단 이 작가
조민영 작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민영 작가 1991년 홍대 동양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현재 이게 2017년 작품, 2017년으로 되어 있는데 출간이 현재 시티 카리지 겸임고 교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93년부터 95년까지 ST 에티엔느 생떼띠엔느라고 하네요. 생떼띠엔느 보자르 수료 26세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30대와 40대를 거쳐 거의 20년을 프랑스에 머물렀다. 그 시간 동안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시간이 변화시킨 나를 이번 작업에서 새로이 만난 건 행운이라 느낀다 라고 자기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집을, 이 미니 작품집을 펴내면서 이제 시작하는 글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시작하는 글은 이래요. 이 책 속의 그림들은 유기견들을 그린 것이다. 그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다들 왜? 굳이? 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었다. 이 아이들을 만난 건 운명이었다 생각한다. 근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업의 끈을 놓고 지내던 내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였다. 이 아이들의 그림자진 실상을 그리는 것이 작업이 아닌 참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 대한 진지한 참여는 의도하지 못했던 몰입감을 줬고 그 시간은 차곡히 쌓여 내게로와 작업의 시작이 되어주었다. 그 시간의 꿈이다. 나는 유기견 작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 내고 있고 당분간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내 작품과 삶이 겹치는 것을 즐기려 한다.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첫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슬펐구나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작품 제목들도 되게 좋아요. 그래도 사랑이다. 아니 그래서 사랑이다 라는 작품. 한건 시간이 남기는 선물은 기억. 시간이 흐르는 건 고마움. 되게 너무 예쁘죠. 누군가를 기다릴 것만 같은. 지나간 겨울바람은 차갑지 않다. 이런 작품들도 있고요. 되게 글을 읽는 것도 되게 좋았는데 몇 편을 소개해 드릴까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한다라는 작품에 덧대어져 있는 글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같은 유행을 따르는 것을 트렌드라고 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또한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반려동물은 늘 우리의 동반자였지만 소위 트렌드가 되고 나서 급격히 늘어난 수요가 건강하지만은 않은 우려가 있어서다. 드문 견종을 고가로 사들이고 멋지게 치장을 하여 키우는 것을 자신을 치장하는 것처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화려한 반려동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실상이 동물을 통한 자기 과시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동물이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감정은 트렌드가 바뀌는 순간 쉽게 무너질 것이 자명한 일인데 그 다음 이 아이들은 누가 책임져 준단 말인가. 그 바뀐 자리에는 또 다른 트렌드가 자리할 것이고 우리는 쉽게 잊을 텐데 이 아이들의 상처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상처는 고스란히 아이들만의 몫일 뿐이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강해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표제작이었던 잃어버린 산책. 잃어버린 산책은 그 아이들이 잃어버린 소속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잃어버린 가슴일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외면한 그 아픈 화살은 우리를 다시 겨냥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산책은 잃어버린 우리의 가슴인 것이다.
눈들이 참 눈동자가. 이 작품은 고통은 겸손을 가르친다 라고 되어 있는 작품인데, 그렇다면 겸손도 배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의 슬픈 눈을 그리는 날 비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넋놓고 텅 비워져 앉아만 있었다. 그런 감정이 차곡히 쌓이면 삶이 정지되는 것 같았다. 아픔은 때론 겸손에 옷을 입기도 하지만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았고 아픔은 그저 아픔일 뿐이었다. 이런 작품, 댕댕이 작품들과 이런 마음들, 정말 꾹꾹 눌렀었다는 표현이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글들이 아닐까 싶은데, 꾹꾹 눌러 담은 글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가슴이 이렇게 찌릿해져오는 그런 비닐책이에요. 잃어버린 산책. 그림을 담을 책이어서 그렇게 싼 책은 아니지만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림을 선물하다 시리즈 3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